준상동 도가쌤입니다. 이제 중3 학생인데 이제 몇 달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착이 돼서 이제 자기 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그 수학 시험 대신에 수학이 매스면 M하고 M 쓰고 테스트는 MT 이렇게 쓰든지 영어는 ET 이렇게 쓰고, 그런 다음에 그 약자로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간도 더 남고 이 수학 시험 보고서 느낀 점, 이 난이도나 이런 걸 쓰기도 할 수도 있고, 이거 자체는 이제 잘 썼어요. 그러니까 분석하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점수가 되게 높은 거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면 어떤 책을 이제 마스터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85%가 넘어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책 자체가 이런 식으로 단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이 책으로 가지고 요거 정보, 제한된 정보로 이걸로, 그 어려운 거 몇 개를 해서 이게 왜 나오지 하는 것보다 이것도 풀고, 이런 난이도 있는 게 또 같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또 이걸 이해가 되고, 이것과 관련된, 밀접한 것만 또 엑기스로 모아서 이렇게 펼쳐주니까, 85%를 한 다음에 진전을 하고,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심화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서, 이 득점 퍼센트는, 그러니까 책을 샀을 때 보통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해설을 봤을 때, 이 문제집의 80% 이상을 맞출 거를 차라. 그런 다음에 20%를 공부해라. 그러면 80%는 다 맞췄잖아요. 이것만 빠르게 정리를 하면 되니까 이게 속도감이 나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책을 내가 처음 사서 공부를 했는데 85% 이상의 점령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고, 난이도 상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요거를 푸는데 본인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되면, 이거는 스피드 연습하는 용어로는 도움이 되지만, 더 많은 실력을 올리는 데는, 다지는 데는 좋아요. 꼼꼼하게 하고, 점수 받는 데는 좋은데, 내신하는 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정시를 하면서 실력을 더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단계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이걸 하면서 고등수학 책은 꾸준하게 읽어 나가서 7번을 읽고 처음으로 이제 공부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네, 그래서 여러 번 보면 과외를 하던 영상을 보던 이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바탕이 있는 다음에 영상을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바탕이 하나도 없이 영상을 들으면 집중이 안 되면 깨져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어차피 기상은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그 오늘의 간단한 목표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애들은 막 한꺼번에 몽땅으로 썼는데, 이거를 쓴다는 거는, 이게 수업 받으면서 꼬박꼬박 쓰면 이거보다 자세히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보고서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걸 내용을 기억해서 쓰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시간표를 그냥 여기다 붙여버리고 안 써도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법원 조직에서 내가 질문할 거나 필요한 거, 정보의 구조화에서 내가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오빠 같은 경우에 이게 그래서 제막매가 공부했는데 문제 뽑아주세요. 그래서 카페에 올려가지고 제가 출력하고서 여기다 출력한 거 파일 다시 올려놓고 출력 다 해놓고 기다렸다가 책상 위에 딱 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걸 보면서 네가 다음날, 오늘 이걸 했는데 다음날, 요 법원 조직에 대해서 문제 풀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뽑아준다는 거죠. 찾아서. 여기 대한제국에 있는 부분, 요 부분, 아니면 사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달라고. 그럼 뽑아줄 수도 있고.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학생이 이걸 다 일일이 검색해갖고 찾아가지고 출력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똑같이 인수분해 공식이 있는데, 이 인수분해 공식, 이 정리된 거, 모조리 정리된 것도 카페에 있는데 그거 주세요.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인수분해 공식 이거 연습하게 연습지 주세요. 그러면 몇 문제 줄까? 그러면 500문제, 1000문제 주세요. 그럼 다 줄 수 있거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써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써놓는 걸 더 발전을 해서 이 쓴 다음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걸 뭘 하고 싶은지를 간단하게 써주든지 질문을 써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본인이 노는 시간은 없어요. 저도 인정하는데,
이렇게 소모되는 시간은 있어요. 그래서 치과 가기라든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뭐 대놓고 이거 놀았다는 건 뭐 드라마 시청 이거 하나 할 수도 있는데 낮잠이라든가 이렇게 맥도날드라든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공부하고 공부하는 시간 누가 어떤 학생한테 그 얘기했는데 요 공부하고 요 공부의 시간이 요만큼 갭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생각할 때 앉기만 하면 양질의 공부를 하는 학생이야. 그러면 앉은 시간과 앉은 시간 사이에 뭔가 비면 그냥 흘러가. 근데 나중에 총 시간으로 분배를 해서 진짜 악착같이 공부할 때 됐을 때는 본인이 본능적으로 요 사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압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시간하고 이 공부하는 시간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했다면 요만큼의 시간을 봤을 때 이 시간이 뭐 적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 아침에 수업을 빡빡하게 잘 듣고 그죠? 1시까지 그 다음에 여기 오기 7시거든요. 7시 전에 보면 요 시간대 안에서 뭐 공부도 하기도 했지만 빈 시간대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에서 7시 사이가 이 사이에 압축시켜서 할 걸 하고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두 개만 있었어도 훨씬 더 압축하게 되는데 이걸 어쩔 수 없는 거고 치과는 이거 편의점도 그렇고 그죠? 근데 저녁 먹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인지는 하고 있어야죠. 지금 전체 학생의 시간 중에 일어나는 것도 딱딱 맞춰 일어나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공부를 다 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도 공부를 하는데 요 시간이 비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시간을 잘라가지고 공부 시간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투입을 하면 10시 반에 자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공부했을 때 이 뒤까지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놀더라도 너 이거 땡겨서 이렇게 해. 이거 말이 안 돼요. 내가 생각해. 엄마들이 가끔가다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그냥 낮에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 조금 쉬었다가 또 공부하고 늦게까지 공부를 해주는 거거든. 그리고 이 늦게까지 공부한 경험이 있어야 고등학교 가서 나중에 수행평가도 하고 늦게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연습은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 시간대를 어떻게 관리할까를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게 공부가 힘들다면 그 영어 단어장을 이 시간대에 계속 무한대로 읽든지 그러면 영어 단어장을 20번 읽은 다음에 외우라면 네 머리로 한 일주일이면 다 외우거든. 20번 읽은 거를 가지고 외우라 그러면 솔직히 20번 읽는데 뭐 한 달 잡는다고 치면 한 달에 한 번씩 단어장을 네가 외우면 우리나라에 있는 단어장 다 외우거든. 이해되셨죠? 요 시간대 좀 살리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딱 보면 수학은 매일 하니까 됐습니다. 근데 영어 여기에서 한 번만 더 하고 여기서 한 번만 30분만 더 하고 그러니까 영어 단어장으로 이거 해결했으면 밸런스까지 다 맞추는데 영어 단어장에 있는 문장 있는 거 알죠? 문장을 직독측히 하면서 계속 읽어나가서 뱅글뱅글 영어 단어장을 20번을 한 다음에 이제 모르는 단어 외우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이걸 빨리 독해를 하세요. 왜냐면 그 모의고사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보면 여기 문장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16페이지인가 막 국어가 16이고 영어는 8페이지인데 이게 한 40문제 치고 한 15문장씩 치면 10문장만 쳐도 400문장이잖아요. 이거 80분에 풀어야 돼. 그러니까 좀 빠르게 문장 독해를 해서 독해 속도를 올리는 연습을 하면서 단어만을 외워도 뭐 순식간에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은 되거든요.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거를 통째로 암기될 때까지 계속 무한 독해를 해서 무한으로 읽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밸런스가 맞을 거고, 이 국어 공부도 그렇고, 탐구 공부 뭐 특별히 안 하는 나중에 해도 되고, 기타에서 충분히 돼요. 또 여기에 화두가 뭐였냐면, 밸런스를 맞추냐. 그런데 딱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처방. 영어 단어장을 이 시간대에 읽자. 기왕이면 읽고 또 뭐 하고, 가기 전에 30분 읽고 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가기 전에 30분 읽고, 뭐 청소하기
청소하고 30분 읽고, 저녁 쿠키 먹고 30분 읽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안 이러면 30분 2번을 해도 되고, 30분 하고, 뭔가를 하고, 30분 하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서 영어 단어장만 하면 충분히 이 밸런스를 다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시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실공부 시간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6시간. 그러면 6, 7, 7시간, 8, 8시간, 7, 7시간, 그다음 7. 그럼 뭐 이만큼이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쳐서 그 본인 공부 스타일에서 이 정도면 보통 애들 그 집중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평범한 애들로 치면 10시간이고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거의 서울대 가는 그 공부를 타고난 애들 이런 데로 치면 한 5시간 분량 정도 같아요.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왜 5시간이라고 했냐면 얘네들의 속도 양이 꼼꼼한 거는 네가 더 나아 어떨 때는. 근데 속도 양이 얘네들이 좀 빨라 서울대 가는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속도 양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속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읽어야 되는 건 내 생각은 고등부 교재를 계속 읽는 거 하고 또 영어 단어장을 계속 읽는 거 이걸로 양을 충족하면 진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너한테. 그러니까 영어 단어장을 1시간 읽고 수학 고등부 거를 계속 읽어서 여기는 바탕을 깔아놔야 설명을 듣던 뭐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거 전체를 한 번쯤 이해하는데도 애들이 이걸 한 5회독 진짜 빠른 애들은 한 3회독에 전체 이해가 하기도 하거든. 진짜 머리 빠른 애들 수학 타고나가지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통 고등이 10회독을 왜 얘기했냐면 빠른 애들이 7회독이야. 점수가 80점, 90점 나오는데 모의고사. 늦는 애들이 20회독이야. 그래서 7회독을 얘기하는 거야. 10회독을. 이해되시죠? 평균치가. 그러니까 2개만 해주시면 돼요. 영어 읽기, 그 다음에 수학 읽기. 그래서 이걸 읽어서 볼펜 하루에 한 자로 쓴다는 정도로 읽으면 4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요거만 해주면 밸런스도 맞고 고등학교 대비도 되고 이거 전체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동아쌤입니다.